나는 올해가 마지막 어린이날이 될 거야. 어떤 선물 받고 싶은지 미리 말해도 돼? 라고 얼마 전 둘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만 11세랍니다. 왜 올해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내년부터 우리 나이는 어린이가 아니래. 만 12세부터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지?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나이 기준은 대체 몇 살까지인가요? 아이가 궁금해해서 같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자료를 취합해보면 만 12세에서 만 13세, 언저리가 어린이의 끝일 수 있겠구나 개인적으로 유추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자기가 어린이가 아니니 선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이의 말대로 하자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아직 선물을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최소한 1, 2년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 몇 살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귀엽더라고요. 받고는 싶은데 명분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대신 청소년의 날에 선물을 주던가 아니면 생일 선물을 좀 더 챙겨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별걸 다 고민하게 되네요. 어린이날 선물 나이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녀와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무진의 에피소드를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꼽고모. 이걸 난 공상이란 이름으로 줬어.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e don't have this on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막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시릴 날이 없던 우리 넌 oasis 내겐 마치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굿셀 엔딩이다. 크레딧은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쭉가니까 내 미소 애써 웃고 있어. 우린 서로를 보며
웃으며 안녕. 눈 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공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1.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널 안았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하늘 이즘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 안녕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안녕하세요. 소금 한 꼬집 지영이입니다. 봄꽃 구경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가까운 대학교 캠퍼스에 봄꽃 구경을 다녀왔답니다. 이름표를 보며 모르던 꽃들 이름도 알게 되었고 예쁜 색깔의 꽃들은 사진으로 남겼답니다. 꽃이 지니 또 다른 꽃이 피고 봄은 봄인가 봅니다. 초등학교 정년 퇴임 후 그림책 선생님으로 남녀노소 두루 소통하고 계신 정금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대구 지부장 정금희입니다. 지난 2월에 정년퇴직을 하며 42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그림책으로 전 생애를 대상으로 마음 챙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죠. 이 귀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관심 있는 일이나 취미는 무엇인가요? 네, 관심 있는 일은 역시나 그림책을 깊게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림책을 읽어줄 대상을 정하고 그 해기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짜고 또 그림책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시니어를 대상으로 강의가 있어서 그림책 연구에 푹 빠져 있어요. 특히 그림책 심리지도사 2급 자격증 강의를 하느라 바쁘기도 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요. 취미는 그림책 한 권 배낭에 넣고 산으로 들러 가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림책을 펼쳐두면 온 세상이 그림책이 되어서 함께 놀이를 하곤 하죠. 슬플 때나 기쁠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나요? 슬플 때나 기쁠 때보다는 그리울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봄이면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해주시던 구수한 건대국이 그리워지네요. 들깨가루 듬뿍 넣고 고소하니 끓여주시던 어머님의 깊은 손맛. 저한테는 최고의 음식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지네요. 드셔본 음식 중에 이 음식은 가족과 먹어보고 싶다 했던 음식이 있나요? 바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늘 가족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이 우리 주부들의 숙명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부산 기장에 가서 독도 새우회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우와, 그 고소함 그리고 꼬들꼬들함 신선함에 가족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비쌌습니다. 네.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은 있나요? 저는 옛날 사람인가요? 역시 비 오는 날 부추전이죠.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고 보드라운 부추 듬뿍 넣어서 지글지글 부친 부추전. 여기에 막걸리 한 잔 더하면 최고의 성찬이겠죠. 선생님이랑 비 오는 날 부추전 고소하니 부쳐서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네요.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노래도 곁들여 가지고요.
집에서 자주 요리해 먹는 음식은 있나요? 직장 생활하다 집에 있다 보니 음식에 신경이 자꾸 쓰이네요. 요즘은 김장김치가 푹 익을 때라 김치찌개를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팍팍 넣고 지글지글 끓인 김치찌개. 사실 저는 맛있는데요. 가족들이 질리지는 않는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자주 요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리하기 손쉬운 음식이어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추억의 음식은? 네, 추억의 음식이라니까 웃음이 먼저 나네요. 초등학교 시절 여름날 비 오는 저녁이면 어머니께서는 송칼국수를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좋아하기도 하셨고요. 밀가루 반죽으로 얇게 빚어내는 어머니의 칼국수 솜씨는 예술적 수준이었죠. 지금도 어머니의 밀가루 반죽을 밀어내던 홍두깨가 떠오르네요. 약간은 밀가루 점성이 붙어있던 홍두깨 방망이. 어느 날 저녁 괜히 심술이 나 어머니께서 해주신 칼국수가 먹기 싫어졌어요. 또 칼국수냐며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죠. 칼국수가 완성되고 잠시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실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매우 유머가 풍부한 분이셨거든요. 일부러 와 오늘 칼국수는 더 맛있네 냠냠냠 이라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며 저녁을 드셨어요. 배도 고프고 부끄러워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혼자 어머니께서 주신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고요. 꿀맛이었죠. 그 이후로 다시는 칼국수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투정을 부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날 그 추억이 그리워집니다. 소중하고요. 저녁 메뉴는 무엇인가요? 오늘 저녁 메뉴는 송칼국수를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엄마의 예술적인 솜씨는 근처에도 못 가겠지만 홍두깨 방망이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자 듬벅듬벅 썰어 넣고 파 쏭쏭 썰어 넣고 풋고추도 넣어야겠어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그림책만 파고 있는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딸, 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고마워.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의 음식 엄마표 송칼국수. 그럼 송칼국수 레시피를 알아볼까요? 밀가루 3컵, 물 1컵, 소금 1티스푼을 섞어줍니다. 적은 물로도 반죽이 질척질척해질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뭉칠 때는 숟가락으로 먼저 저어준 다음 손으로 뭉쳐주시면 편하게 반죽을 만들 수 있어요. 반죽은 랩에 싸서 실온 30분 정도 숙성 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이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넓게 펴줍니다. 밀대로 반죽을 펴주고 접을 때마다 밀가루를 골고루 뿌려준 다음 반죽을 잘 접어줍니다. 자른 면은 탈탈 털어주듯 풀어주고 밀가루를 뿌려가며 풀면 더 쉽게 풀립니다. 취향에 따라 얇게 또는 도톰하게 잘라주시면 손칼국수 반죽 완성! 완성된 칼국수 면은 바로 사용해도 되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 냉동 보관된 면은 꺼내서 삶았을 때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었다면 실온 보관 후 당일에 끓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진 청양고추, 진간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깨 적당히, 참기름 1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멸치 육수에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끓을 때 면과 감자를 넣고 7분 정도 저은 뒤 파 올려 먹으면 엄마표 손칼국수 완성! 양념장은 간이 모자라면 쓰세요. 저는 둘째 칠세 때 밀가루 반죽 같이 만들었던 추억이 있는데 지금도 아이가 그때 이야기를 한답니다. 시간 넉넉한 주말 언저리쯤 큰 마음 먹고 자녀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버이날을 떠올리면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렸던 카네이션이 생각나요. 원래 분홍색 꽃에서 이제는 다양한 색상과 색조의 카네이션을 찾을 수 있어요. 분홍, 노란색, 보라색 카네이션 등등. 문화와 위치는 색상만큼 카네이션의 의미에 영향을 줍니다.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 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흰색 카네이션을 사용합니다. 프랑스는 장례식에 보라색 카네이션을 사용하고요. 중국은 결혼식 꽃으로 카네이션을 쓰고 신부는 흰색과 분홍색을 전통적으로 쓴다고 하네요. 이맘때쯤이면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시어머니께 가서 달아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네이션 꽃보다 자식이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실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지영이었고요. 즐거운 식사 하세요.